자, 402번 봐보면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등교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했대.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2명, H팝이라고 할게요. 지하철 이용 학생이 9명,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 그럼 A 교집합 B가 5가 되는 거죠. 5명 이상이래. 아, 미안. 5명 이상이래. A 교집합 B가 5명 이상이래.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최대 A명이고 최소 A명이다.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지하철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됐지? 이거는 뭘 구하라는 거라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걸 뭘 구하라는 거야?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야 얘를 구할 거 아니야. 그치?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하는데? A랑 B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서 구하잖아. 에이구 씨. A랑 B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서 구하잖아. 이렇게. 그럼 A는 원소가 몇 개? 22개. B는 9개. 교집합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지. 최대 최소를. 자, 이제 할게. 그럼 교집합의 최소값은 나왔잖아. 5 이상이라고. 그치? 최대값은 뭐라겠지? 둘 중에 작은 거. 끝? 됐지? 그러면 A 합집합 B는 있잖아. 최대 최소가 어떻게 돼? 교집합이 5에서 9까지니까 5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이거 5 빼면 얼마냐? 둘이 더하면 31인데 5 빼면 26이 최대잖아. 교집합이 최대 얼마까지 될 수 있어? 9까지 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얘는 22가 되는 거니까. 됐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답, 얘는 어떠나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합집합의 원소를 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전체가 몇 개래? 36명이래. 합집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21을 빼면 최대가 될 거고 26을 빼면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21을 빼면 14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26을 빼면 10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24가 답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RPM 좀 봐볼까요? 뭐야 이게 대칭차집합이죠. 대칭차집합. 옳은 거 찾으래. 대칭차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요거 맞다고 했고 이건 내가 외우라고 했었지. 얘는 뭐랑 똑같다고 했었지? A랑 B랑의 대칭차집합으로 똑같다고 했었지. 이거랑 똑같다고는 안 했지. 틀렸다. 답은 뭐다? 3번이다. 이거는 어떻게 하래? 합집합에서 X 합집합 Y에서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은 차집합이랑 똑같잖아. Y를 빼면 된대. 이렇게. X랑 Y랑 합집합한 다음에 Y를 빼래. 그지? X랑 Y랑 합집합한 다음에 Y를 빼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랑 합집합해. 그럼 거기에서 1, 2, 3, 4를 뺀대. 그지? 이거 둘이 합집합하면 어떻게 되냐? 1, 2, 3, 4, 5, 7, 9에서 1, 2, 3, 4를 빼는 거지. 그럼 뭐만 남아? 5, 7, 9만 남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굳이 꼭 합집합을 한 다음에 y를 빼야 될까? 이거 이렇게 푸는 애들 있다. 선생님 x, y 빼니까 이건 x예요. 이렇게. 오, 아니지. x랑 y랑 합집합하면 여기 전체잖아. 그럼 거기서 y를 빼면 여기지. 여기 x가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찾는 거야? x에서 x랑 y랑 교집합한 거 빼라 이 소리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여기에서 얘랑 겹친 거 빼라고. 그럼 여기에서 얘랑 겹친 게 뭐야? 1, 3이 겹치잖아. 그럼 여기서 1, 3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 7, 9가 답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끝.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5, 7, 9가 되는 거고, C는 뭐야? 4, 5, 6. 그럼 이게 뭐라고? 여기에서 얘랑 겹치는 게 빠진다고. 근데 얘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빠지는 게 없지. 그러니까 5, 7, 9가 답인 거야. 됐어?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냐? 3개 더하니까 12, 21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에 교집합 최대최소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지? 교집합의 최대최소 A랑 B랑 더한 다음에 뭐 뺀다고? 전체 집합 뺀다고. 최대값은 둘 중에 작은 거, A, B 중에 작은 거 이렇게. 그럼 A랑 B랑 더하면 얼마야? 20이랑 14 더하니까 34에서 30 빼니까 4 끝. 그럼 교집합의 최대값은 A, B 중에서 원소개수 작은 거 14 끝. 얘에서 얘 빼니까 답은 10 이렇게 찾으면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서 풀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봐보면 614번 같은 거 어떻게 풀 거야?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지. 이렇게 긴 거가 나올 거야. 긴 거. 이렇게. 자, 좀 해볼까? 풀어보자. 그럼 비교집합. 여기는 B의 여집합,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여집합을 안으로 넣어주면 B교집합, 여기는 B 합집합 A 이렇게. 그럼 A랑 B랑 합집합 한 거에서 B랑 겹치는 건 B겠지. 끝. 그래서 얘는 B 나왔다. 이거는 뭐 분배 법칙 해볼까? 이거 이렇게 분배 법칙 하게 되면 B의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분배 법칙 하니까 B의 교집합 A. 그럼 얘는 공집합이잖아. 합집합 하니까 A 교집합 B 나오겠지. 그러면 B랑 A 교집합 B랑 합집합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래? A 합집합 B가 나오더래.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봐. B랑 A 교집합 B랑 합집합하면 그냥 B란 소리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A 합집합 B가 B란 소리잖아. A 합집합 B가 B란 소리 말 무슨 말이야?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이지. 끝. A가 B에 포함된다고. A가 B에 포함되네. 그러면 답은 뭐겠냐? A 교집합 B는 A가 되고 틀렸고, A가 B에 포함되니까 이거 여집합을 붙이면 포함관계가 바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네. 이렇게. 그지? 끝.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 A가 B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면 편하겠냐? 니네가 여집합이 다 붙어있으니까 보기 불편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여집합 해주고 똑같이 여기다 여집합 해주면 돼. 그럼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A 합집합은 여집합 만나면 교집합 B는 B.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A 교집합 B가 B 된단 말은 B가 A에 포함된단 말이잖아. 이거는 맨날 쌤이 말하는 거. A랑 B의 여집합 합집합. 이건 뭘 해야 간단한 값이 나온다고? 여집합을 해야 간단히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뭐 된다고?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공집합. 그럼 이거는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얘는 B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소리고, B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야? 그럼 B가 A에 포함된단 말이잖아. 그래야 B차집합 A가 공집합이겠지. 끝. 이렇게. 알겠지? 짜자잔 짜자자잔 짜자. 아니 이거 못 푼 애들도 되게 많더라. 아니 봐봐봐. 있잖아, 이게 배수야 배수. 4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공배수잖아. 4, 5, 6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 12 아니야, 12?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m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 값을 구하래. m의 최소 값을 구하래. m의 최소 값은 얼마일까? 12의 배수에 포함되려면 뭐의 배수가 제일 작을까? 12의 배수가 제일 작지요. 그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12, 24, 36, 48. 12의 배수만 들어갈 수 있어. 12의 배수만 얘에 포함되는 거잖아. 3의 배수가 여기 포함이 돼? 안 돼. 3의 배수가 어떻게 포함이 돼? 3은 여기에 원소 있는데 3은 여기 원소 없잖아. 3이라는 원소 여기 없잖아. 그지? 3의 배수는 12의 배수에 포함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m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작은 건 10이야. 이렇게. 여기서 들려, 애들이. 12의 배수랑 18의 배수를 합집합하래. 그럼 뭐의 배수가 될까? 안 돼. 왜? 10이랑 18은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둘 다 포함하는 거는 뭐의 배수일까? n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n은 최대값을 구하래. n은 뭐냐면 10이랑 18의 최대 공약수야. 10이랑 18의 최대 공약수 6이지. 6이 답이야. 왜 그러냐면 2도 되고 3도 되고 1도 돼. 왜? 이거 전부 다 1의 배수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거 둘 다 3의 배수 다 안에 다 들어가. 이것도 3의 배수, 이것도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안에도 들어가고 2의 배수 안에 들어가고 6의 배수도 안에도 닿는 거야. 12의 배수가 다 6의 배수잖아. 그 다음에 18의 배수도 다 6의 배수니까. 그지? 그래서 n값 중에 제일 큰 게 6이야, 6. 그래서 10이랑 6이랑 곱하니까 답은 얼마다? 72. 이것도 네, 많이 못 찾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이렇게. 623번 봐볼까? 이렇게. 이게 뭐래? 대칭차집합이래. 대칭차집합. 그래서 해보래. A랑 B랑 대칭차집합이랑 B랑 C랑 대칭차집합에서 겹치는 부분 찾아보래. 알았어. 이렇게.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얘들아. 무조건 이렇게. 알겠지? 3개짜리는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거 알겠지? 그러면 A랑 B랑 대칭 차집합하면 뭐 나와? A랑 B랑 대칭 차집합하면 A랑 B랑 대칭 차집합하면 A랑 B랑 대칭 차집합하면 여기 나오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랑 C랑도 대칭 차집합 해볼까? 이렇게. B랑 C랑도 대칭 차집합 해볼게. 그럼 B랑 C랑 대칭 차집합하면 뭐 나와?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 둘이 대칭 차집합 할 거야. 됐어?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이거 둘이 합해서 겹치는 거 빼는 거야. 알겠지? 아니면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뺀 거 합하든지, 아니면 둘이 합집합해서 겹치는 거 빼든지. 알겠지? 아니면 쌤 방법은 그냥 홀수번 색칠하는 데 찾는 거야. 둘 다 칠해서 홀수번 칠하는 데 찾는 거야. 둘 다 칠해서 홀수번 칠해진 데 찾는 거라 그렇게. 둘 다 칠해서. 둘 다 칠해서 홀수번 칠해진 데 찾는다고. 자, 봐봐. 이거 칠해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칠해볼게. 얘 좀 딴 색으로 칠해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C 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 대칭 차집합 뭐라고? 홀수번 색칠하는 데 찾는 거야. 홀수번. 알겠지? 홀수번 색칠하는 데. 그럼 여기서 홀수번 칠하는 데가 어디야? 홀수번 칠하는 데. 홀수번 칠하는 데만 남기면 일단 여기는 한 번만 칠해졌으니까 여기 되지. 여기는 두 번 칠해졌으니까 안 돼. 이해되지? 여기는 돼. 여기도 돼. 한 번만 칠해졌으니까. 됐지? 여기는 두 번 칠해졌으니까 안 되지. 끝. 이거 찾는 거야, 이거.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니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 어딨어?
여기 있네. 631번. 자, 혜준이네 반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에서 수강하는 과목을 조사했더니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이야. 그러니까 세 개의 집합 그려야 된다 이런 말이야. 집합 세 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집합 세 개니까 이렇게 세 개니까 이렇게. 이해됐지? 됐어? 세 개.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쓰라고 했지 내가.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학생은 몇 과목 이상 수강한대? 한 과목 이상 수강한대. 그러니까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는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34명이 곧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34명이다. 이해됐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34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A, B, C, D, E, F, G를 다 더한 게 34라고. 됐지? 자, 이제 풀게. 국어 과목을 A, 수학을 B, 영어를 C라고 할게. 그럼 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18명. 국어가 여기잖아. A 집합. 그래서 A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가 18명. 수학 과목은 여기 B. 그래서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가 20명. 영어는 23명. 영어 C지 C. 그래서 C 더하기 F 더하기 E 더하기 G가 23명. 됐지? 근데 여기서 뭐라겠어? 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이 몇 명이래? 9명이래. 두 과목만 수강하는 애들은 여기야. D, E, F가 두 과목만 수강하는 애들. 이거 두 과목이잖아. A, B 두 과목. 그지? 그래서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얼마래? 9래 9. 됐어? 이거 연립방정식이라 했잖아. 쌤이 이거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이거 싹 다 더한 다음에 이거 빼라고 했었지? 그럼 뭐가 나올 거라고 했었지? 자, 일단 그렇게 간다. 그러면 A랑 B랑 C랑은 한 번씩밖에 안 더해져. 여기는 A, B, C가 하나씩밖에 없지? 근데 D는 두 개고 E도 두 개고 F도 두 개거든. 그지? 그러면 D랑 E랑 F는 두 개씩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G는 몇 개야? 세 개. 이렇게. 이게 얼마야? 싹 다 더하니까 얼마냐? 이렇게 더하면 얼마지? 43, 18 더하니까 61?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어쩌라고? 이거에서 이거 빼라고. 됐지? 이거에서 이거 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사라지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건 DEF가 두 개씩인데 하나 뺐으니까 DEF는 하나씩만 남겠지. 그지 않냐? 그 다음에 여기는 3G인데 여기서 G를 빼니까 여기는 2G가 되겠지. 이해되지? 그럼 61에서 34 빼면 얼마냐? 27이지. 됐어? 됐냐고. 됐지? 그럼 이제 문제 봐봐. 뭐 구하라겠어? 세 과목 모두 수강하는 학생 구하래. 세 과목 모두 수강하는 학생. G 구하라는 거야. G. 이거 구하래. 근데 아까 뭐 줬지? DEF가 얼마라고 했었지? 9라고 했었지? 이게 9라고. 됐지? 끝. 그럼 넘어가면 이게 18이 되니까 2G가 18이니까 G는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문제 나올 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서술형 딱 해가지고 8점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 낼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알겠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한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 찾아라. 혹은 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 찾아라. 혹은 세 과목 다 수강하는 학생 찾아. 요렇게 세 개 중에 하나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좀 어려워하잖아, 니네. 이런 거. 이거 한번 풀어볼래? 한 2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니네 이런 거 잘 못하잖아. 조건 한번 생각해보면서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가면서 이런 거 풀 때 시간을 좀 쓰라고. 집에서 공부할 때.
했어?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은 요걸 좀 봐야겠죠. A 여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이거 합집합, B 여집합은 드모르가니 법칙 쓰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란 말이고 이게 뭐래? 1, 2, 4래. A 교집합, B 여집합 1, 2, 4래. 자, 그러면 봐볼까?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좀 그려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를 알고 있잖아. A가 3, 4, 5인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1, 2, 3, 4, 1, 2, 4란 말은 A 교집합 B가 여기잖아. 여기 빼고 나머지 여기 파란색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1, 2, 4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그 중에서 A랑 겹치는 게 뭐 있어? 4가 겹치지 않냐? 얘랑 4가 겹치지. 그럼 4는 무조건 어디 들어간다는 소리야? 여기 들어간다는 소리야. 4는 A집합의 원소잖아. 그럼 A집합 중에서 파란색에 포함된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에 포함된 것 중에서 A인 거는 4밖에 없는 거지. 그지? 4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4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되지? 그럼 3하고 5는 어디 들어가야 될까? 3하고 5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지. A인데 A가 아니, A 여기들밖에 없잖아. A 중에서. 됐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 교집합 B를 알 수 있는 거지. A 교집합 B가 뭐야? 3호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전체 집합도 구할 수 있어.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집합을 어떻게 구하냐? 아니 A 교집합 B도 알고 그거에 여집합도 아니까 둘이 합집합하면 전체 나오지 않을까? 그럼 A 교집합 B가 뭔데? 3호. A 교집합 B가 여집합이 뭔데? 3, 1, 2, 4.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라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 집합 원소가 1, 2, 3, 4, 5라고.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라는 집합은 원소가 한 개래. 됐지? X는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고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B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B. 그지? B를 구하는 거야. 근데 B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해서 B를 빼려고 했는데 X가 얼마인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 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풀어야지. 뭐 어떻게 A 합집합 X하고 차집합은 분배 법칙이 안 되니까 뭘로 해야 돼?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 놓고 계산을 하려면 얘를 갖다가 이제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X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이건 A 차집합 B거든. A 차집합 B. 됐어? 그럼 A 차집합 B가 뭐냐? 4잖아, 4. A 차집합 B가 4. 그래서 얘는 4 되는 거고. 합집합 X 차집합 B. 이거의 원소가 한 개래, 한 개. 됐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얘랑 합집합을 했는데 원소가 한 개야 나와야 되는데 합집합을 했는데 원소가 한 개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렇게 생겼거나 그래야 집합사랑 합집합이야 4 나올 거 아니야. 한 개. 아니면 얘가 공집합이어야 돼. 이게 4 이외의 원소를 원소로 가지면 원소 개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합집합이니까 원소 개수가 한 개가 안 나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X 차집합 B가 4라는 집합이 나오거나 아니면 X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근데 우리는 x라는 집합의 원소가 x가 지금 x라는 집합에서 x 차집합 b를 했더니 이제 4가 나왔는데 x 차집합 b x 차집합 b b가 뭐지 b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된대 4가 돼야 된대 이렇게 x 차집합 b가 4가 돼야 된대. 그럼 있잖아 x 4가 여기 있어야 되더라. 4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얘를 빼서 여기서 4가 없어서 4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x라는 애는 원소가 몇 개라고 했어? 한 개라고 했었지? 그러면 그냥 집합 x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x는 뭐를 원소로 가지면 될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돼야 되잖아. x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돼야 돼. x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거나. 그러면 x가 b집합이 어떻게 원소로 가져야 되냐면 3, 4, 5 빼고 1, 2가 남았지. 1, 2 b집합이 3하고 5만 가지면 어떻게 될까? 3하고 5만 가지면 집합 B의 원소가 X에서 B를 차집합했는데 공집합이 되거나 그러면 X가 1, 2, 3, 5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봐. 여기에서 X에서 B집합을 차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거나 아니면 X에서 B집합을 차집합했을 때 이게 이렇게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얘랑 얘랑 합집합이야 원소가 이제 한 개만 나올 테니까. 그지? 그러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 X라는 집합이 원소가 한 개인 모든 집합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원소 개수가 한 개인 될 수 있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이게 항상 원소가 한 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X라는 집합이 원소 한 개짜리 집합. 그러니까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이니까 뭐 1, 2, 3, 4, 5 이런 X가 이 5개 중에서 어떤 거를 만족하든 모든 집합 원소가 한 개짜리 모든 집합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봐. 만약에 X가 1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에서 B집합을 차집합했더니 이렇게 나와야 된대. 그지? 이렇게 나와야 된대. 그럼 이건 안 되네. 이건 안 되고 여기 1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B집합을 차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와야 돼. 그지? 이것도 성립해야 돼. 그지? 그럼 B는 무조건 뭐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겠어?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B는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넣어도 만족해야 되거든. X에다 이걸 넣어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X에다가 이걸 넣어도 만족을 해야 돼. 이게 이 식이.
그럼 이 넣었을 때 B집합, 차집합, 공집합에 넣으면 B가 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1 아니라 2도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삼 집어넣으면 봐봐. 3 집어넣으면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은 있잖아. 3은 이게 3 이렇게. 근데 얘는 있잖아. 그지? 3은 어차피 B의 원소야. 3은 어차피 B의 원소니까 3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5도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아니 교집합에 있으니까 B의 원소잖아. 근데 4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B에는. 왜? 4는 무조건 여기를 확정이니까. 근데 전체가 1, 2, 3, 4, 5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싹 다 더하니까 얼마다? 11이다. 뭐 이런 거. 알겠지? 이런 거 조금 많이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요거 629번 나오면 풀어봐. 이런 것도.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x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20i의 자연수에 들어가는 거고 20과 서로소래. 그럼 20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b집합의 원소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지. 20이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는 20하고 서로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x의 모든 원소는 14랑 서로소래. 그럼 14는 2 곱하기 7이니까 얘는 2의 배수도 2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라는 거지. 됐어? 응. 자,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나 조건에서 B집합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러니까 B집합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X는 이거랑 겹치는 데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B집합은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근데 그거랑 X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말은 X는 뭐란 소리야?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다 이런 말이지. B집합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데 B집합이랑 X집합은 교집합이 겹치는 데가 없다고 했으니까 X는 2의 배수나 5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2의 배수는 아니래.
2의 배수나 5의 배수여야 되는데 2의 배수는 아니래. 그러면 5의 배수라는 소리네. 그럼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 다 빼면 되겠다. 그럼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 다 뗀단 말은 5의 배수 중에서 10의 배수 다 뺀단 말이지. 그럼 5의 배수 뭐뭐 있냐? 120 이하의 5의 배수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여기까지가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인 거지. 집합 X는 이런 애들을 원소로 가져야 돼. 그래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데 2의 배수는 아니어야 되니까 10의 배수가 다 빠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끝. 그럼 집합 X는 원소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 빼면 되겠네. 그래서 1023개. 끝. 이렇게. 이런 것들 풀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RPM 숙제 몇 쪽까지였지? 83쪽. 83쪽까지였어? 네, 87쪽까지 풀어오면 돼요. 87쪽까지. 87쪽까지 풀어오면 되고, 내일은 명제 나갈 거니까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알겠죠?